다자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34.6%로 1위를 나타내고 있고 시간 관계상 다른 조사 결과도 쭉 보여주시면 일단은 컨벤션 효과를 좀 반영한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대략 여론조사를 보니까 10%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이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누리지 못한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, 없다. 그러니까 각 후보별 지지 강도를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편차가 있어요. 대략 30% 정도 내외,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60% 내외에 이런 분들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재명 후보건 윤석열 후보건 이 부분을 좀 주목하겠네요. 그렇죠. 양쪽에서 다. 그러니까 이분들을 견인해내지 못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. 결국엔 이 부분들이 약간 합리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분들의 마음에 사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서운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네,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.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.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막판에 가서 만약에요, 이념 대결이 되거나 진보와 보수가 정말 치열하게 여야의 1등 후보들이 네. 만약에 붙게 되면 그 심상정인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른, 예를 들면 자기가 지지하는 진보나 보수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심리 때문에라도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심상정을 지지했던 분들이 뭐 정책적으로 또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,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거 패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들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.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지지하지만 만약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막판의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분을 지지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0%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만,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주자 지지도는 윤 후보가 높은데 또 당선 가능성에선 또 이재명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온 결과도 있거든요.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거 화면 다음에 이제 당선 가능성도 이어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그 후보의 능력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후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개인 능력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행정 경험을 통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여준 성과들도 있고, 또 정책적 부분도 훨씬 윤 후보보다는 더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정책을 주도해 가고 있잖아요. 논란이 되는 부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.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슈를 끌고 가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일은 더 잘할 것 같다. 일 잘하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보여요.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만 결국 지금까지 실언이나 망언이나 이런 말들 때문에 실망감이 높아진 부분, 즉 개인 윤석열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없다.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율은 높지만 당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의 모습으로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교수님께 드린 질문과 함께 덧붙여서 또 어떤 조사 결과에서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가 필요하다, 이런 또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. 함께 질문 드리면요. 그럼요. 기본적으로 진영이 확고하게 지지를 하지 못하면은요, 이것은 대선 이길 수가 없어요. 지지층이 분열되면 대선 이길 수 없습니다.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요, 정권 교체율은 높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당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. 지지는 하지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예요. 만약 이것이 극복되지 못하면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고, 자칫 잘못하면 제3세력인 안철수 후보가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요, 앞으로 정책과 어떠한 인물 영입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담당할 그러한 능력과 비전과 정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. 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활용해서 질문을 드리면,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그대로 놓고 보면 당선 가능성은 있지만 지지는 못하겠다, 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?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게 왜 이런 경우가 나온 거냐면 정권 심판론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데 개인 후보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얘기예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기는 뛰어난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
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라고 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만회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. 현 정부에서 실망한 분들, 부동산 정책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죠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돼요. 국민들을 향해서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차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일정 부분 보거든요. 차별화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네. 현 정부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책적 부분에서의 차별화는 이루어져야 된다. 그리고 현 정부가 어쨌든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이걸 다시 복원해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적 대안들이 면밀하게 제시돼야 된다.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